자, 1번 문제부터 가볍게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y는 fx 위에 x, 에서 해당하는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했으니까 f'x를 얘기하는 거죠. 그 친구가 지금 2x-3이라고 할 때 자, 원함수의 함수값 하나 알려줬으니까요. 적분하자는 얘기겠죠. fx는 x제곱 마이너스 3x에다가 적분산수 1이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자, 문제에서 원하는 f1이라는 값은 1-3 더하기 1이 되면서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원점을 출발하는 점 P에 대해서 속도 그래프 문제에서 주어졌는데요. 자, 이 그래프를 보고 0부터 8까지의 점 P의 위치 변화량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위치 변화량이다라는 건 결국 0부터 8까지의 정적분 값을 구해라는 것과 같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보면서 정적분을 구하기 위해서 각 구간마다의 넓이를 좀 구해볼까 해요. 자, 이만큼의 삼각형의 넓이를 좀 구해볼 거고, 그리고 자, 요만큼의 삼각형의 넓이도 구해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사다리꼴의 넓이도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어차피 0부터 8까지 적분을 하다 보면 지금 잘 관찰을 하시면 이만큼의 넓이랑 이만큼의 넓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정적분 값은 0으로 날아가겠죠. 자, 따라서 이만큼의 넓이만 구하시면 되시고 자, 사다리꼴 넓이 어렵지 않으니까 계산해 보시면 5가 정답이 됩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의 식이 만족이 될 때 f4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윗끝이 x로 주어진 경우에는 두 가지 행동을 보자마자 하셔야겠죠. 자, 제일 먼저 윗끝과 아랫끝을 일치할 수 있는 x자리에 1을 대입을 딱 해주면요. 자, 좌변은 0이 될 거고 우변은 정리해보면 1-2a 더하기 a가 되면서 a 값이 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건 좌우변을 이제 양변을 미분을 하시는데요. 자, 그럼 좌변은 fx로 튀어나오게 되겠죠. 자, 우변의 경우 3x 제곱 마이너스 4ax에다가 더하기 a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일단 4를 집어넣게 되면 문제에서 원하는 값이 f4라는 게 48에다가 마이너스 16a 더하기 a니까 마이너스 15a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a 값 미리 구해놨기 때문에 마무리하시면 33이 정답이 됩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fx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양수계형이기 때문에 자, 만약 이 3차 함수가 증가만 하는 계형이었다면 1대1 대응으로 역함수가 존재하겠죠. 자, 그렇지 않고 극대와 극소가 섞여 있어서 1대1 대응이 아닌, 즉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함수를 원하는 거죠. 자, 일단 미분에서 도함수를 먼저 얻어내시면 f'x는 3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kx 더하기 2k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죠. 자, 우리 이때 극값이 두 개 생기려면 이 도함수 는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서로 다르게 두 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판별식을 적용을 해봅니다. 자, 짝수 판별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k제곱 마이너스 6k가 될 텐데 이 친구가 0보다 크다를 풀어주시게 되겠죠. 자, 정리하시면 k값은 6보다 크거나 아니면 0보다 작아주시면 되는데 우리 자연수 k의 최소값을 물었으니까 여기 볼 필요 없고요. 따라서 정답은 7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보겠습니다. 자, 두 물체 P와 Q에 대한 위치함수 주어져 있고요.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T가 A부터 B까지일 때 두 물체의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인 구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주제가 이제 운동 방향이니까 각 함수를 미분해서 속도 함수부터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P의 위치 함수를 미분한 걸 V, PT다라고 우리가 불러보면 자, 3t제곱 마이너스 6t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물체 자, 점 Q의 속도 그래프 얻어보면 자, VQT라고 잡아볼게요. t제곱 마이너스 4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운동 방향이다라는 건 속도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반대다라는 건 두 속도의 부호가 반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때 우리 수학에서 부호가 반대다를 풀기 위해서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작을 때 자, 또는 얘가 0보다 작고 얘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케이스 나눠서 푸셔도 답이 나오지만 그러지 마시고 부호가 반대다라는 건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식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두 친구를 곱할 건데요. 인수분해 좀 하면서 곱할게요. 그럼 여기 3t로 묶일 거고 t로 묶일 거기 때문에 자, 곱했을 때 3t 제곱에다가 여기는 t-2
그리고 여기는 t-4 이렇게 되겠죠. 이 친구가 0보다 작은 구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때 우리 어차피 3t제곱은 반드시 양수이기 때문에 부호를 결정하는 부분은 이만큼인 걸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만큼이 0보다 작은 범위는 t가 2부터 4까지인 범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즉 a가 2고요, 그렇죠? b가 4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원하는 b 빼기 a 값은 2가 정답이 됩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2차 함수랑 그리고 두 개의 직선 주어져 있는데요. h가 우리 양수라고 했으니까 e-h와 e 플러스 h는 2로부터 h만큼 덜 간 거, 더 간 거 이렇게 대칭적으로 잡혀 있는 구간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곡선과 직선, 그리고 x축까지 해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h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 잠깐 좀 그려드릴게요. 자, 주어진 2차 함수는요. 자,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판별식을 써보셔도 좋고, 꼭지점을 보셔도 좋고, 최소값을 보셔도 좋고, 우리 x축보다 항상 떠 있는 이런 2차 함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적당히 여기가 x가 2인 곳이었다라고 하고, 양수 h가 얼마인지 어차피 모르거든요. 자, 그래프만 파악하게 해보기 위해서 이 정도를 h다라고 본다면, 자,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요만큼의 넓이를 sh라고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죠. 자, 그러면 이걸 굳이 식으로 다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자, 주어진 2차 함수 편의상 fx 함수다라고 불러본다면,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sh라는 이 친구는, 자, 우리 fx라는 함수를 어디서부터 e-h부터 e 플러스 h까지 적분한 거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이 식에 그대로 채워 넣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계산은 리미트 h가 0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실 때, 자, 우리 sh 자리에 얘를 채워 주실 건데요. 우리 스몰 fx의 부정적분을 우리가 라지 fx라고 약속을 해본다면, 이 계산은 라지 f의 2 더하기 h 빼기 라지 f의 e-h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함수값 빼기 함수값은 괄호끼리 뺀 EH가 밑에 달려 있어야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식이 변하지 않도록 바깥에다가 2를 잘 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만큼은 계산이, 자, 앞에 2 곱하기 빼먹지 마시고 라지 F 프라임 E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라지 F 프라임이면 스몰 F2인 거 맞죠? 자, 결국 구하고자 하는 값이 EF2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친구를 fx라고 뒀기 때문에 f2 값은 계산해 보면 11이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은 22가 됩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입니다. 자, 4차 함수 양수 개형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오셔야 되고요. 자, 원점을 지난다라고 돼 있고 f'에 대한 함수값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자,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4차 f였으니까 f'은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일 거고, 알파, 베타, 감마에서 0이 된다라는 거니까 이 양수계형의 3차 함수에 x 절편들 3개를 다 준 거죠, 그죠? 자, 옆에다가 그래프로 잠깐 참고를 해보면 3차 도함수가 다음과 같은 계형으로 잡힐 텐데, 이 절편들이 크기 순서대로 알파, 베타, 감마다 하고 다 줘버린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이 길이가 같냐 어디가 더 길고 짧냐에 따라서 그 대칭성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W 계형의 4차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옳은 보기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리 알파가 0보다 크면이라고 했는데요. 그때 원함수입니다. 도함수가 아니라 원함수의 알파에서의 함수값은 음수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 알파라는 곳에서의 원래 함수의 함수값은요, 자, 우리 극값이 되겠죠. 도함수로 해석해 보시면. 자,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보죠. 자, 적당히 대칭 W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극값이 순서대로 알파와 베타와 감마에서 잡히게 될 때, 자, 알파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건 0,0이라는 이 원함수가 지나는 이 점, 얘가 어쨌든 알파 컴마보다는 왼쪽에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 그게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자, 어차피 0이 알파보다 왼쪽에 잡히게 되면 x축, y축을 잡아 보셨을 때, 자, 이 f 알파라는 함수값은 필연적으로 음수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가죠. 자, 니은에서도 자, 한번 그래프 개형 다시 잡아놓고 자, 극소, 극대, 극소가 잡히는 x값들 문제에서 다 알려줬고요. 자, 이때 알파와 베타의 곱이 0보다 작다. 무슨 뜻입니까? 알파와 베타의 부호가 반대다. 즉, 얘가 음수, 얘가 양수일 수밖에 없고 이 사이 어딘가에 0,0이 위치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x축, y축이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될 거다라는 건데 자, 이게 대칭이냐 뭐 그러지 않냐에 따라서 감마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차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F알파, 즉 극소값과 F베타, 극대값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X축이 요 사이에서 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F알파와 F베타 반드시 부호가 반대가 되고요. 곱했을 때 0보다 작아짐이 맞습니다. 괜찮죠? 자, 마지막 D급 보기입니다. 이번에는 베타와 알파의 부호가 같다면 이라고 했으니까 둘 다 양수거나 그렇죠? 둘 다 음수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둘 다 양수인 상황은 마침 여기서 그려져 있죠, 그죠? 예, 알파하고 다시 베타하고 감마가 0보다 둘 다 오른쪽에 있을 때니까요. 자, 이럴 때가 둘 다 양수일 텐데, 그렇다면 F 베타와 F 감마, 자, 이 함수값의 곱은 역시나 0보다 크다, 부호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아까 니은 설명할 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W 계형이 자, 요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알파, 베타, 감마에서 함수값의 크기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알파와 다시 베타와 감마가 둘 다 양수지만 그죠? 함수값들은 부호가 엇갈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디귿은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만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일단 f함수의 도함수 f'x가 2차 함수로 주어져 있으니까요. 자,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우리 y는 3x 더하기 2라는 직선 하나 주어져 있고요. y는 fx라는 이 3차 함수가 자, 중요합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y축 위에 있는 점에서 접하고 있더라 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 번만 그래프 그려보시면 돼요. 자, 우리 양수계형의 3차 함수일 거기 때문에 적당히 양수계형의 3차 함수 그려주시고 그죠? 자, 기울기 양수짜리 직선 적당히 잡아보셨을 때 자, 두 개가 접하시는데요. 이 접하는 점이 어디에 있다? Y축 위에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접점이 0, 되실 건데 우리 이 직선이 어차피 접점이면서 교점인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0,2가 되기 때문에 이 F함수 역시도 0,2를 지나는구나 하나 알 수 있죠. 자, 정리해 놓을게요. F함수도 0,2를 지나는구나.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럼 0,2라는 이 F함수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3이구나 라는 걸 또 그림만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정보 F' 0 값은 3이구나 라면서 확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벌써 F' 0 값이 3이기 때문에 A 값 얻어졌고요. 자, 문제에서 원함수 묻기 때문에 적분을 합니다. fx는 3분의 1 x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c 될 건데 플러스 2가 될 거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f1 값은 자, 3분의 1에다가 더하기 1, 3, 2 하시면 6이니까요. 3분의 19가 정답이 됩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닫힌 구간 안에서 주어진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fx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의 합을 물었습니다. 자, 우리 절대값 교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구간별로 함수를 좀 뜯어놓죠. 자, 정리해보면 fx라는 함수는 자, x가 0 이상이면 절대값이 그냥 나올 거기 때문에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7 하고 정리가 될 거고요. 자, 이게 x가 0 이상일 때죠. 자, 반면 x가 0보다 작아 주실 때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서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7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항상 구간 안에서의 최대 최소를 관찰하려면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기 때문에 자, 각 구간별로 도함수를 좀 구해서 자, 보도록 하죠. 자, 바로 여기다 쓸게요. f'x도 구간별로 미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0이 되시니까 6으로 인수 묶이면서 인수분해가 되네요. x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2 이렇게 잡혔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친구는 6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x 더하기 12 되시는데 자, 얘는 6으로 묶어도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니까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자, 실제로 이 친구에 대해서만 판별식을 잠깐 적용을 해봐도 1-8로 0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 이 친구 실근이 없죠. 자, 즉 이 친구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아래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범위 안에서는 도함수가 항상 0보다 커 증가만 해. 이 정도로 개형 파악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자, 0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바뀌시는데 자, 여기가 x가 0인 곳이다 라고 한다면 0 전에서는 양수계형으로 증가만 한다라고 했으니까 적당히 그냥 잡으시면 되죠. 계형만 보면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 0부터는요. 마이너스 1에서 극대, 2에서 극소를 갖는 양수계형의 3차함수 그려지니까요. 여기가 0이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1에서 극대, 2에서 극소였으면 이런 식으로 잡히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걸 0 오른쪽부터만 그릴 건데 우리 어차피 둘 다 0,7에서 연속하게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래프 개형을 여기서부터 잡아주시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만 잘라서 볼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 극소에 해당하는 점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은 곳이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이 생길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여기에 있으면 오히려 이게 더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그리고 여기 극소 x가 2일 때죠. 여기서의 함수값, 0에서의 함수값 같은 이유로 3에서의 함수값 다 비교를 하셔야겠죠. 자, 각각을 천천히 구해봅시다. 자, 일단 가장 쉬운 f0부터 빠르게 구해놓고요. 자, 여기가 0,7입니다. 자, 그 다음 구간의 시작에 해당하는 f-1도 구해볼게요. 0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 넣어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가 아닌 마이너스 3. 그죠? 자, 일단 마이너스 12 더하기 7 이렇게 되시니까 자, 마이너스 17에다가 플러스 7이면 마이너스 10 되시겠죠? 자, 여기 마이너스 1, 일단 마이너스 10 됐죠? 자, 그 다음에 극소에 해당하는 f2 값도 구해볼 겁니다. 자, f2 값 여기다 넣어주시면요. 자, 16 빼기 12 마이너스 24 더하기 7 이렇게 되니까 여기까지가 4 마이너스 20 그러면 마이너스 13 되시네요. 2에서의 함수값이 더 작구나. 자, 그러면 여기가 2, 마이너스 13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정도로 잡히더라. 이런 얘기죠. 자, 하나 남았습니다. 3에서 함수값 구하시면 되고요. 여기 써보겠습니다. 자, F3 역시 0보다 큰 여기다 넣어주면요. 자, 54 빼기 27 그죠? 마이너스 36 플러스 7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 계산하면 27이고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9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면 그러면 얘보다는 크네요. 그죠? 적당히 이쯤에 여기가 2컴마가 아니라 3컴마인가요? 자, 3, 마이너스 2하고 다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fx 함수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끊어서 보면요.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보겠다라는 거구나. 그러면 최대값이 7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3이구나. 자, 더해달라고 그랬나요? 더하시면 마이너스 6이 정답이 됩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몇 차인지는 모르지만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자, 우리 fx의 부정적분이 라지 fx다라고 했습니다. 굳이 이 관계를 그럼 식으로 적어보면 자, 스몰 fx 함수를 적분을 하시면 라지 f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고 반면에 라지 f 함수를 미분을 딱 해주시면 스몰 f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는 가볍게 이해하실 수 있죠. 자, 그럴 때 다음의 관계식이 만족이 된다면 라지 f-3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 관계식이 만족이 되기 때문에 라지 f-3은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결국 자, 봐봐. 3 라지 f-3 마이너스 3 곱하기 스몰 f-3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필요한 값은 스몰 f-3만 알면 되는구나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최고차항 개수가 1인 다항 함수에 대해서 결국 함수값을 구해달라라는 건 다항 함수 식을 결정하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스몰 f와 라지 f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이 친구를 적분하거나 미분을 하실 건데 뭐가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미분이 편하죠. 자, 양변을 미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 스몰 fx가 되죠. 자, 여기는 공미분이 들어가니까 스몰 fx 마이너스 8 더하기 스몰 그 다음에 f 프라임 x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자, 자연스럽게 정리할 거 정리를 해주시면요, 2fx 되죠? 자, 얘가 x f 프라임 x 마이너스 8이다까지 정리했어요. 자, 우리는 이 다항함수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다항함수를 결정할 때 항상 제일 먼저 결정하셔야 되는 건 차수입니다. 차수. 그죠? 자, 그래서 fx는 최고차가 1인 건 알겠는데 몇 차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x의 n제곱 어쩌고 저쩌고다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게 좌우변이 항상 같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차 길이도 같으셔야겠죠. 자, 그러면 좌변인 EFX의 최고차는 EXN제곱 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변에 해당하는 이 친구의 최고차는요, 미분 한번 하시면 n 떨어지고 n-1제곱인데 x 한번 다시 곱해놨기 때문에 nxn제곱 이렇게 됩니다. 아, 그러면 2하고 n이 같다는 얘기구나. 얘 2차식이구나. 2차 함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차수를 알았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식을 설정합니다. 자, x제곱에다가 나머지 모르시니까 bx 더하기 c 이 정도로 잡아보죠. 자, 그 다음 역시 항등식의 개수 비교를 통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좌변에서 이제 2차 끼리 비교했으니까 1차로 넘어가면요, 1차 항개수는 2b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변에서는 미분하시면 b가 됐다가 다시 x를 곱해놨기 때문에 1차 항개수는 다시 b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b는 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상수항 비교해야죠. 좌변의 상수항은 2c 되셨고요. 자, 우변에서는 얘 미분하면 c가 날아갑니다. x를 곱해도 상수항이 안 생겨요. 즉 마이너스 8만 상수항이기 때문에 c 값은 마이너스 4구나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fx 함수 스몰 f 다 구했습니다. x제곱 더하기 0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하고 완성이 된 거죠. 자, 우리 아까 필요했던 게 스몰 f 마이너스 3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 구해버리면 그냥 바로 5가 나오죠.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 잠깐 지우고요. 자, 문제에서 원했던 건 3, 자, 라지 f 마이너스 3이시니까 마이너스 3 대입을 해주시면, 자, 3 라지 f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기, 자, 스몰 f 마이너스 3인데 그게 5니까 5 마이너스 8하고 채워놓으시면 계산 결과 9가 나오죠. 양변에 3까지 잘 나눠주시면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우리 미분 파트에서도 즐겨 나오던 유형이기 때문에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편미분도 좋지만 정석적으로 항상 정리를 좀 해보죠. 자, fx 넘기고요. 자, 그러면 f의 x 더하기 y 빼기 fx는, 자, 정리하는 거 잘 보세요. fy에다가 자, 빼기 2를 여기다 붙일 건데요. 자, 이 유형 뻔하죠. 자, 일단 좌우변에 0을 다 집어넣으시면, 자, f0은 EF0 마이너스 2인데 정리하시면 F0은 2하고 나옵니다. 00 넣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게 F0이기 때문에 제가 마이너스 F0이다 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 나머지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 자, 이러시면 식이 똑같죠. 자, 우리 항상 함수값 빼기 함수값에서 괄호끼리 뺀 거를 밑에 달아주셔야겠죠. y는을 양변에 달아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달아지는데 우리 어차피 이렇게 뜯어서 분수 계산 가능하기 때문에, 자, 제가 바로 이렇게 좀 적어드릴게요. y분의 하나 달고 여기는 y 하나 약분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양변에다가 리미트 y를 0으로 보내보죠. 자, 리미트 y를 0으로 보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좌변은 어떻게 정리가 되죠? 좌변은 f 프라임 x하고 떨어지고요. 자, 우변에서 이 친구 f 프라임 0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여기는 y만 0으로 보내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x제곱 이렇게 정리됐고요. 자, 문제에서 f' 0값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 됐죠? 자, 원하는 게 뭡니까? 원함수 찾아가야 되니까 적분합니다. 자,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x 적분상수 플러스 2 이렇게 됐죠. 자, 1 채워넣으시면 정답 얼마? 0입니다. 자, 12번 문제고요. 자, 원점을 출발해서 자, 12번 문제고요. 원점을 출발해서 t가 0일 때부터 5일 때까지 움직이는 이런 물체의 속도 주어져 있다. 이런 설명이죠. 자, 그때 이 점이 원점에서 가장 멀 때, 자,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었습니다. 일단 거리를 구하려면 정적분값 말고 넓이를 구하자라는 걸 생각하면서 속도 그래프 해석을 해보죠. 자, 속도 그래프를 아예 그려놓고 가죠. 자, t축에 대해서 주어진 이차 함수 정리를 해보면 자, 3으로 묶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5니까요. 이 정도는 가볍게 인수분해 괜찮죠? 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의 이차 함수에 대해서 자, t절편 이라고 볼게요. 1하고 5 이렇게 되시는데 자, 우리 당연히 시간에 대한 그래프니까 0부터 그려지면서 5까지만 그리겠다라고 문제에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여기만 지금 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일단 y축 되시고 원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물체가 속도 그래프를 보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죠. 자, 일단 요만큼의 넓이만큼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만큼의 넓이만큼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각각 구간에 대해서 넓이 잠깐 한번 계산해 보죠. 자, 우리 요만큼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자, 속도함수 3t제곱 마이너스 18t 더하기 15를 적분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암산 가능하죠. 자, 1에다가 내가 암산한 데나 9에다가 더하기 15 이렇게 됐으니까 7입니다. 7. 그렇죠? 자, 이만큼의 넓이가 7이구나. 자, 그 다음에 이만큼의 넓이는 우리 공식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죠? 자, 이차함수 넓이 공식 6분의 제곱차함계수 3에다가 가로 길이가 지금 4니까 4의 세제곱 64 들어가면 32하고 떨어졌죠. 괜찮습니까? 자, 그때 여기는 정적분 값이 양수, 여기는 음수로 나오기 때문에 운동 방향과 관련이 있죠. 원점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7만큼 갔다가 왼쪽으로 32만큼 가는 거니까 자,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 때는 7만큼 왔다가 마이너스 32까지 다 간 이 순간이죠. 그죠? 여기가 원점에서 가장 멀잖아. 그때 움직인 거리라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 구해달라는 얘기구나. 7 더하기 32로 정답 39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삼삼수 fxi 주어져 있고요. 주어진 닫힌 구간 안에서 다음의 부등식이 만족할 수 있게 되는 양수 k의 최소값 물었습니다. 자, 어차피 여기 가운데 있는 fx는 식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사실상 식으로 다 채워지는 부분인데요. 우리 미분의 활용 파트에서 방정식, 부등식을 풀든 간에 k만 남겨놓고 식 정리하는 거 많이들 해보셨죠, 그죠? 자, 그래서 저는 모든 변에 3x를 다 빼가지고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3x를 한 식을 적으면서 부등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등식이 마이너스 k 이상이 됩니다.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3x 뺐으니까 자, 그 다음 여기도 k 이렇게 간단한 형태로 정리를 좀 하시고요. 자, 우리 항상 부등식은 다 함수로 해석하는 거죠. y는 마이너스 k라는 가로의 상수함수보다 자, 이 양수계형의 3차 함수가 더 이상 위에 존재하고요. 접하는 것까지는 괜찮겠죠?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함수로서 해석을 해줍니다. 자, 닫힌 구간 안에서만 그래프 해석해야 되니까 그래프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함수를 미분을 좀 해주시면요. y'은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되시고요. 자, 6으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하고 인수분해 되시겠죠. 자, 그럼 바로 그래프 갑니다. 양수경의 3차 함수 극대 극소 순서로 나오되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하고 잡히는데요. 자, 우리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이기 때문에 자, 그게 어디 잡힐지 비율 관계를 가지고 빨리 좀 파악해 보죠.
자, 우리 지금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변곡점이 지금 2분의 1이 될 거니까 한 칸당 2분의 3씩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극대와 함수값이 같은 이 친구는 2분의 7 되실 거고, 그 다음 극소와 함수값이 같은 이 부분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2라는 건 여기보다 안쪽에 잡히게 되겠죠. 자, 4라는 친구도 여기보다 더 바깥쪽에 잡히게 될 테니까 그래프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로로 지나가야 되는 y는 k 또는 마이너스 k라는 상수함수가, 자, 부등식을 만족하려면 이런 식으로 지나주면 되겠다라는 거니까요. 어차피 우리는 최대값과 최소값만 파악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 최대값 F4부터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함수에다가 4를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잠깐 여기다 계산할까요? 자, 4를 집어넣으면 128에다가 마이너스 48에다가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50 이렇게 들어가죠. 자, 여기까지 계산이 80이니까요. 아, 여기는 4,30이구나 라는 거 알았고요. 자, 이제 2컴마도 구해봐야죠. 2도 한번 넣어보죠. 여기다 좀 쓸게요. 16 빼기 12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니까, 자,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20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0에다가 마이너스 22 2, 마이너스 22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K는 양수라고 했는데, 자, 여기가 4,30이니까 못해도 30 이상은 돼줘야 여기 딱 아니면 위를 지나게 되겠죠. 그때 어차피 마이너스 K는 그러면 얘보다 한참 아래인 마이너스 30에서 더 내려가거나 말거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테니까 여기만 신경 쓰면 됩니다. 따라서 K 값은 30 이상이기 때문에 양수 K의 최소값 정답은 30 되는 거죠. 자, 14번 문제입니다. 천천히 한번 보죠. 일단 극대와 극소가 다음과 같은 원점까지 지나는 3차 함수 fx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때 gx라는 함수를 문제에서 정의하기를, 나와 있는 fx 함수를 정수 k만큼 y축의 방향으로, 그치? 마이너스 k만큼 평행 이동을 한 후에 절대값을 씌운 함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연습을 해보면 k가 2라고 해보면요, 이 함수를 두 칸 내립니다. 여기가 딱 접하게 되겠죠. 자, 손으로만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바뀐 다음에 절대값 씌우시면 이런 식으로 잡히는 게 이제 gx 함수가 되겠죠. 자, 이런 식인데 k 값에 따라서 그럼 gx 함수가 결정이 될 텐데, 자, 그때 그 값을 다 더하면 2가 되는, 자, 그런 k 값을 찾으셔서, 자, k 플러스 a라는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라는 건데요. 자, 제가 문제는 요약했지만 a라는 거 적혀 있죠, 그죠? 그 값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k는 정수니까요. 우리 당연히 정수에 대해서는 세 가지 케이스, 음의 정수, 영, 양의 정수 이렇게 구간을 끊어볼 건데, 사실 음의 정수일 때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되죠. 자, 왜 그러냐면 극값의 합이 일단 2가 되는 순간을 원하셨는데, k가 음수면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3 같은 음의 정수 생각해보면 fx 더하기 3이 돼버리니까 오히려 k가 음의 정수일 때 이 함수는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게 됐을 때 극값이, 자, 예를 들어 하나 가볍게 그려볼게요. 자, 작게만 그렸다 지울게요. 자, 이 친구를 들어 올립니다. 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y축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절대값을 씌우면 그래프가 요래 된다고. 자, 그러면 그 값을 다 더했을 때 2가 되셔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는 0이니까 더할 때 의미가 없고 얘랑 얘 더한 게 2가 될 수 있겠냐 이거야. 근데 이미 지금 그 값의 합이 6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들어 올렸으면 그 값의 합이 커지죠, 그죠? 그래서 k가 음의 정수일 때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볼 필요도 없습니다. 맞죠? 자, 그럼 저는 이제 k가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0일 때, 0보다 클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죠. 자, k에다가 양의 정수, 즉 자연수죠. 걔네들을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면 1을 넣어보면 fx-1이 됩니다. 이 그래프를 한 칸 내리시고 절대값을 씌우게 되는데, 자, 이 그래프를 한 칸 내리면 그래도 극대와 극소가 아직은 둘 다 x축 위에 있거든요. 그죠? 그래프 개형 빠르게 그려집니까? 내려오고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되는지. 그죠?
자, 근데 아까 처음에 연습했듯이 k 값이 2라고 보면 여기 접하게 되니까요. 자, 그랬을 때는 절대값 씌운 후에 그래프 개형이 바뀝니다. 그죠? 아, 그러면 k가 양의 정수여도, 그지? 여기가 여기 닿을 때랑 그렇지 않을 때에 대해서 또 달라지는구나, 개형이. 자, 그러면 또 여기 넘어가면 어떻게 돼? 예를 들면 k가 3이면 자, 3 내려가면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1에 걸치게 되죠? 즉, 3참수가 이렇게 생기게 된단 말이야. 그지? 그 다음 절대값을 씌우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반면에 k가 4가 되면 여기가 오히려 여기 접하기 때문에, 그쵸? 이해하고 계시죠? 이렇게 그려지고 나서 절대값 씌우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개형이 또 바뀌었어. 그 이후부터는 똑같죠. k가 예를 들면 5, 6, 7 이런 거면 얘도 i의 x축 r로 내려오겠죠. 이런 그래프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절대값 씌웠을 때는 다 이런 모양이 나오니 그 이후로는 다 똑같다.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가면서 풀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구간을 어떻게 나누는지 보시죠. 자, k라는 친구가 0보다는 큰데 2보다는 작을 때라고 잡을 겁니다. 자, 아직 극대와 극소가 다 이 위에 있을 때를 먼저 보겠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으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셔도요. 어차피 이 개형이 다 똑같죠, 그죠? 자, 그러니까 자, 등호 다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그래프 간략하게 그려드리면 극대극소가 그래도 x축보단 위에 잡히도록 이렇게 될 때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여기다가 절대값 씌우시면 gx 그래프 개형을 다음과 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때 여기 함수값은 원래 4였는데 k만큼 내려왔으니까 4-k, 그죠? 여기도 2-k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극값의 합이 일단 2가 되는 순간에 대한 얘기니까 극값들 어차피 여기 0이니까 더할 필요 없습니다. 6-2k가 2가 되는 순간 계산해보면 k가 2일 때 가능하고요. 범위 안에 세이프하죠, 그렇죠? k가 2일 때 조건 만족할 수 있고, 그럼 그때 a값, 즉 모든 극값의 극점의 개수는 3 되시는 거니까 이때 k 플러스 a 값은 5가 됩니다. 문제 좀 감이 오시나요? 요걸 천천히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k가 2를 넘어섰어요. 근데 아까 4가 되는 순간 그래프 개형 바뀌는 거 보셨죠? 4 전일 때 이렇게 가죠. 즉 어차피 정수 k니까 사실상 3일 때 보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k가 다음과 같은 범위면 2보다는 더 내렸기 때문에 극수는 음수가 됐지만 아직 극대는 양수가 될 때 이 상황이죠. 자, 그러면 3차함수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을 거고 절대값 씌운 gx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됩니다.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극값을 다 더해서 2가 되는 순간 찾아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들은 더할 때 의미가 없고, 자, 여기는 자 4-k 되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잘 보세요. 원래 여기가 2였어. 근데 k만큼 내렸으니까 여기가 지금 2-k야. 근데 절대값이었으니까 부호가 반대로 k-2로 튀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때 극값을 일단 다 더해 보시면 k값과 상관없이 항상 극값의 합이 2가 나와요. 괜찮죠? 그러면 이 범위 안에만 있으면 극값의 합은 어차피 2입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 이 안에 들어오는 정수 k는 3보다 없다만 캐치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때 극값의 개수, 즉 a 값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a가 5가 된다면 k 플러스 a 값은 8이구나.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k가 4일 때는 좀 따로 해보죠. k가 4면 4만큼 내리셨으니까 여기가 딱 여기 접하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보죠. 이렇게 극대에서 x축에 접하는 상황이고요. 절대값을 씌우면 gx 그래프가 설명이 되는데 이렇게 생겼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4칸 내렸으니까 얘가 0에 붙은 거잖아. 2는 -2로 갔을 거 아니야. 그 절대값 때문에 뒤집어 올랐으니까 여기가 바로 2죠. 그 값들 다 더하면 2가 맞습니다. 요 k도 조건을 만족하네. 그럼 그때 a 값은 3이니까 요 케이스에서 k 플러스 a 값은 7입니다. 다 왔습니다.
마지막 K가 0보다 크실 때 요거 할 건데요. 0이 아니라 4보다 크실 때. 자, 그러면 내리다 못해 이 극대가 이제 아예 음수가 되게끔 확 내린 이때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프 아예 내려버리면 그래프 이렇게 잡히겠죠. 그죠? 자, 여기가 4-K, 여기는 2-K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절대값을 씌우시면 gx 그래프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되고, 자,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k-4,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k-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극값의 합이 지금 2k-6이고요. 얘가 2가 되고 싶은 건데 계산해 봤더니 k가 4가 나오거든요. 아, 그럼 범위에 맞지가 않죠. 이 이후부터는 조건을 만족하는 계형이 나올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자, 이제 우리 가능한 k 플러스 a 값을 다 구했거든요. 나온 게 5 나오셨고 8 나오셨고 7 나오셨기 때문에 얘가 최소값, 얘가 최대값 되시는 거니까 최대, 최소의 합 얼마입니까? 13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최고차 함계수가 1인 4차 함수 fx 주어져 있고요. 자, 가족권 너무 익숙하죠? x는 1에 대한 선대칭이다 라는 얘기가 될 거고, 자, 나 조건을 보니까 극소값 알려줬어요. x가 2일 때 마이너스 3이더라 하면서요. 자, 그러면 양수계형의 4차 함수 대칭에 대한 그래프니까 자, W계형 바로 잡아주시고요. 자, 여기가 x는 얼마? x는 1이다 파악 잘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3이라는 극소는 여기 2,-3 되실 거고요. 자,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는 0,-3 되십니다. 자, 그러면 아직은 좀 연습이 필요하신 친구 있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도와드릴게요. 자, 0,-3, 여기는 2,-3이니까 자, 여기가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이 지나가면서 이 4차 함수랑 두 군데서 접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방정식입니다. 자, fx는 마이너스 3이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방정식이라는 건 교점의 x좌표를 근으로 가질 건데 0에서 중근, 2에서 중근 이렇게 잡히겠지. 자, 방정식 한쪽으로 넘기면서 풀 거니까 fx 더하기 3이다 라는 건 최고차 함계수가 1인 4차에다가 3 더해봤자 여전히 최고차 함계수 1인 4차일 거니까 자, x제곱 0에서 중근 그리고 2에서 중근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계속 연습하셔서 그냥 보자마자 fx는 요거 마이너스 3 하고 잡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럼 벌써 함수가 완성됐기 때문에 문제는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F3 마무리해보면 3 집어넣으면 9-3이 되면서 정답 6입니다. 자, 16번 문제고요. 문제 간단하게만 적었습니다. 자, K는 문제에서 정수라고 줬습니다. 그때 fx 함수가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인데요. 그 역함수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때 역함수 등장하고 계시고 원함수랑 역함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럴 때 원함수랑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원했습니다. 자, 문제 파악을 좀 해보면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일단 양수계형인데 역함수 존재하셔야 되니까 증가만 하시겠죠. 그러면 우리 증가하는 연속함수의 경우에는 역함수와의 교점이 y는 x 위에서만 생길 거기 때문에 y는 x에 대한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지 역함수식 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맞죠? 자, 그럼 차근차근 문제 접근해 나갈 건데 결국 원하는 건 아예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확정 지으라는 거니까 k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k가 정수라는 조건을 달아줬구나. 그렇다면 문제 조건에 맞는 k 값의 범위를 구해보면 그 안에 들어가는 정수를 확정 지을 수 있겠지. 이런 사고방식이 이제 실전 감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k에 관련한 조건 어떻게 뽑을 수 있나 볼 건데 저는 여기 2분의 1로 묶은 거 굉장히 좀 그냥 불편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냥 뿌려줄게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거 잘 보이도록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낫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자, 이렇게 두고 가죠.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많이들 빼먹었을 수 있는데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 함수니까 증가만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럼 도함수 가셔야죠.
자, f'x는 미분해 주시면 3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x에다가 더하기 2분의 k 되시는데, 자, 이 친구의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됩니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자, 판별식, 짝수 판별식으로 25 마이너스 6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정리하면 k 값은 6분의 25 이상이다. 조건 하나 얻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역함수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도 당연히 하나의 조건이 되시겠죠. 다시 얘기하지만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역함수의 규정 y는 x와 연립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3차 함수랑 y는 x를 연립을 할 겁니다. 자, 같다 x 하시고 한쪽에 넘긴 식 바로 적을게요. 자,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5 x제곱 더하기 2분의 k 마이너스 1 x는 0 이렇게 되고요. 자,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사실 이거 이제부터는 수상이죠. x로 묶어줍니다.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 그 다음 더하기 2분의 k 마이너스 1 자, 는 0에 대해서 일단 실근 0이 하나 보이시니까 여기서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 잘 나와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뭐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0이 아니어야 되니까 0 넣었을 때 성립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0 넣었을 때 0이 나오지 않도록 k 값은 2이면 안 되고요. 자,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와주셔야 되니까 판별식 가는데요. 혹시 뭐 서술형 아니었지만 판별식 다른 식이기 때문에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자, 4분의 25에다가 마이너스 2k 플러스 4 자, 이 친구가 0보다 크다 하고 잡히셔야겠죠. 그래야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옵니다. 자, 정리 좀 해볼까요? 4분의 16이니까 4분의 41 그치? 2k 넘기고 반 나눠주시면 k 값은 어떻게 됩니까? 8분의 41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k 값의 범위 두 개 잡혔으니까 여기다가 자, 공통 범위 잡아보면 6분의 25 이상이면서 그러면서 8분의 41보다는 작아야 되는 그런 정수 k가 뭐밖에 없다? 5밖에 없다 하면서 확정이 됐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함수도 한번 정리해보죠. 일단 k 값에 5를 채워 넣으면 fx 완성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건 fx랑 f 역함수랑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적당히 그냥 그림 상황만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증가하는 3차 함수 이렇게 있으실 때 자, 역함수에 대한 건 역함수는 y는 x에 대한 대칭일 거니까 이렇게 생겼는지 몰라요? 아니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다시 그려드릴게요. 자, 증거만하는 3차 함수가 있어요. 자, y는 x랑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요. 그럼 역함수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렇다면 원함수랑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해달라는 건데 우리 어차피 y는 x에 대한 대칭성 알고 있기 때문에 원함수랑 y는 x랑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만 잘 구하시고 2배 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넓이 잘 구하고요. 마지막에 2배 할 겁니다. 그러면 원함수랑 y는 x랑 연립을 하셔야겠죠. 그게 여기 있잖아. 그렇지? 자, 그럼 여기다가 5 채워 넣은 상태니까 10만 다시 써드릴게요. 여기다 쓰자 그냥. x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에다가 자, 그 다음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되나요? 2분의 5에다가 1 뺐으니까 맞죠? 자, 얘가 얼마? 0 이렇게 됩니다. 자, 분수 싫으니까 양변에 2 곱해줄게요. 방정식이니까 x에다가 2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3은 0 이렇게 됐으니까 인수분해가 x에 x 마이너스 1에 2x 마이너스 1인가요? 2x 마이너스 3? 자, 0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처음 문제에서 주어졌던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 fx랑 y는 x랑 연립한 결과입니다. 즉, 이 양수계형의 3차 함수랑 y는 x가 지금 0, 1, 2분의 3에서 만나더라 이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 어차피 차이 함수로 해석을 할 거니까 제가 보기 쉽게 그래프 차이 함수로 그려드릴게요. 자, 이 상태 그래프 그려드리면 자, 0, 1, 2분의 3 이 상태 얘기하는 거고
이게 원함수랑 y는 x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이거 잘 구하시고 2배 하면 정답이 된다고. 됐습니까? 자, 그때 우리 요 각각에 대한 넓이 공식 적용해 봅시다. 자, 일단 여기부터 좀 구해 볼게요. 천천히 계산하죠. 자, 여기 넓이 12분의 실수하시면 안 돼요. 3차함수의 최고차항 계수 1이었습니다. 1 이렇게 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 길이에 세제곱 들어가야 되는데 어차피 1이니까 안 적을게요. 자, 그 다음 곱하기 이 길이의 2배, 이 길이 2분의 1이니까 2배 하면 1 되죠. 더하기 요 길이. 공식 잘 숙지하고 계신가요? 자, 그 다음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여기 넓이 가시죠. 자, 12분의 3차함수 최고차항 계수 들어가고요. 자, 요번엔 이만큼 길이의 몇 제곱? 4제곱 들어갑니다. 자, 이만큼 길이 4분의 1입니까? 2분의 1입니까? 자, 그러면 여기 세제곱 들어가죠. 8분의 1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여기 2배한테 얘 더하시면 되니까 2 더하기 2분의 1 그러면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에 최종적으로 2배가 정답이 되는 상황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요만큼은 6분의 1이고 2를 마저 곱하면서 튀어나오면 3분의 1 되셨고요. 자, 그 다음 여기도 2를 뿌려주면 여기 이렇게 쳐질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니까 96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순간 멈췄어요. 자, 통분합니다. 96분의, 자, 위아래 32 곱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37 이렇게 떨어지니까 정답이 있습니까? 96분의 37, 2번이 정답이네요. 자, 17번 아주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2인 3차함수 fx가 일단 기함수다라고 주어졌으니까요. 원점 대칭 형태의 3차함수가 되실 거고요. 자, 그때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랑 y는 4라는 상수함수가 서로 다른 4개의 교점에서 만나더라.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원점에 대한 대칭 형태의 3차함수를 적당히 잡아드릴게요. 자, 변곡점이 0,0 되시더라 라는 얘기죠, 사실. 자, x축, y축 적당히 이렇게 그려드리면, y축이 좀 많이 휜 것 같은데 그냥 갈게요. 자, 그때 절대값 fx 그려보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 올라오게 되겠죠. 그쵸? 자, 그때 y는 4라는 친구가 지나가면서 서로 다른 4개의 교점을 만들어낸다 그랬으니까 y는 4의 위치는 어디? 딱 여기 접하도록. 여기가 y는 4 되시더라.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절대값을 씌우기 전에 원래 그래프 fx를 두고 생각을 해보면 극대값이 4였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4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죠? 자, 그럼 저는 최고차항 계수도 알겠다. 극대극소의 차공식을 통해서 이 가로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극대가 그리고 극소가 나오는 이 가로 길이를 쌤이 L이라고 잡아보면요. 자, 그러면 극대극소 차공식 2분의 3차함수 최고차항 계수 곱하기 L의 세제곱인데 이게 극대극소의 차 얼마? 8 나오시면 되니까요. 이 가로 길이가 2구나. 자, 근데 원점에 대한 대칭인데 이 길이가 2야. 그러면 1, 1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구나. 비율관계 뻔히 압니다. 1대 루트 3이니까 이 절편이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이다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fx다라는 이 3차 함수는 최고차항 계수 빼먹지 마세요. 2여야겠고, 자, x 그 다음에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그냥 제가 합차 공식으로 이렇게 써버리겠습니다. 완성이 됐죠? 자, 구하는 건 뭡니까? f2 값 구하면 되니까 2 대입하시면 정답은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8번 문제입니다. 2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자, 우리 gx라는 함수를 정적분을 통해서 정의를 해줬는데요. 자, 그때 일단 나조건 마저 보시면 g라는 함수는 자, 우함수다라고 되어 있죠. y축 대칭인 상태고, 자, 그 다음에 g1의 값은 0인 거는 뭐 여기 봐도 사실은 알 수가 있지만 어쨌든 g'1이 10이라는 것까지 다조건 통해서 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조건만 잘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정적분을 통해서 정의한 함수에 대해서 해석하는 관점은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 친구가 무슨 함수다? 도함수다.
물론 실수배인 2는 안으로 껴 넣어줘야겠죠. 자, 그냥 2를 제가 안에다 써버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 F'T, FT 이 친구가 도함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원함수는 1,0을 지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 자, 그때 아마 뭐 이렇게 풀어서 맞춘 친구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이 F'T, FT 이 친구를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분하면 FT 전체의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x 넣고 1 넣고 뺀 게 gx다. 이렇게 해석하셔서 풀어도 문제 됩니다. 괜찮은데요. 뭐 제가 좋아하는 방식은 아니어서 저는 저대로 좀 풀겠습니다. 자, 항상 행동 양식이 같아야겠죠. 자, 1 집어넣으면 0 나온다랑 미분을 해줍니다. 미분을 해주시면 g'x는 자, 이 f'x 그 다음에 fx 이렇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때 나 조건 보시면 g라는 함수는 우함수거든요. 그지? 그러면 g의 도함수는 무슨 함수입니까? 기함수죠, 기함수. 맞습니까? 이게 기함수라고, 기함수. 됐어? 자, 우리 fx가 최고차 함수가 1인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제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하고 잡아 볼 건데요. 자, 그럼 미분한 것도 금방 나오니까 식을 한번 채워보죠. 자, 여기다 쓸게. 2배에다가 2x 더하기 a가 f'x죠. 자, 그 다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됩니다. 얘가 무슨 함수라고? 기함수라고, 기함수. 그렇죠? 자, 우리 다항함수 함정으로 기함수는 또 무슨 함수라고 부르죠? 홀 함수라고 부르죠. 그죠? 홀수 차수만 들어있어야 돼요. 짝수 차수들은 다 0으로 날아가야 된다는 걸 이용하시면 얘랑 누가 만날 때 짝수 차수가 얘 만날 때 짝수 차수 나오죠. 그러니까 a는 0이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a가 0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 0이라 b 값은 알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a가 0인 것만 알았어. 자, 그러면 a가 0이니까 우리 fx x제곱 더하기 b인 것까지 채워놓도록 하죠. 자, 아직 안 쓴 조건이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g'1이 10이다. 이런 거 안 썼죠? 자, 여기다 써볼까요? g'1 값은요 2배의 f'1, f1 이렇게 되는데 얘가 12라고. 그러면 약분하시면 이 친구 값이 얼마? 6이라고, 6. 그치? 다 구해져 있잖아. 자, 일단 f'1은요 암산 2가 됩니다. 2. 그쵸? 그 다음에 f1은요 1 더하기 b 됩니다. 이게 6인 거니까 b 값은 2입니까? 맞네. b가 2라는 걸 알게 되면서 fx 완성이 됐습니다. 괜찮죠?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건 뭐야? 자, 문제 어디 있어? 구해달라는 건 f2 빼기 g0이네요. 자, 여기다 한번 잠깐 써야겠다. f2 빼기 g0을 구해달라고 했고요. f2 먼저 마무리 지을까요? fx가 x제곱 더하기 2니까 2 집어넣으면 일단 얘는 6으로 구해졌어. g0만 구하면 돼. 맞지? 자, g0은 어디서 구할까? 여기다 구할까요? g0. 자, g0은 자, ft의 제곱에다가 자, 1부터 0까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위끝 f0 전체의 제곱 빼기 f1 전체의 제곱. 괜찮습니까? 자, f0 2니까요. 제곱하면 4고요. 1 집어넣으면 3이니까요. 제곱하면 9입니다. 빼시면 마이너스 5 되네요. 자, 그러면 6 빼기 마이너스 5니까 정답은 11입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fx 함수 절대값 포함하면서 줬으니까 자, 기본적으로 구간별로 끊어놓고 가죠. 자, x가 양수일 때는요 2x-x가 될 테니까 최종 계산 x제곱 함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으실 때는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3x제곱 함수가 됩니다. 자, 적당히 좀 눈으로 좀 볼까요? 그래프 그리기 어렵지 않으니까 자, x축 자, 적당히 빼시고 y축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바뀌시는데 자, 0보다 작으실 때는 위로 볼록의 2차 함수 되시는 거고, 그죠? 자, 0보다 클 때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 되시면서 자, 좌우 미분 계수가 같으니까 뭐 미분이 되긴 합니다. 자, 이런 상태인데요. 자, 문제에서는 자연수 n에 대해서 n, f, n이라는 점에서의 접선 해방 정식을 n이다, l이다 라고 했어요. n이 자연수니까 이런 데 있다는 거죠.
n, fn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이 친구를 L이라고 보겠다. 자, 바로 식 세우도록 하죠. 여기서의 접선이니까요. y는 이 n이 기울기가 되실 거고요. 맞죠? 자, 그 다음 n, n 제곱을 지나니까 정리하시면 2nx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되네요. 이게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그때 이 직선 L과 요 fx 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N이다 라고 하겠다. 자, 그러면 요 f 구간별로 바뀌는 함수에다가 이 접선까지 해서 둘러싸인 넓이니까 구간별로 바뀌면 구간별로 따로 구해야 되죠. 자, 여기 0 전까지 는 요 함수랑 얘를 빼서 적분을 하셔야겠고, 자, 여기서부터는 또 x제곱이랑 접선을 빼서 적분을 하셔야 되니까 식이 달라집니다. 맞죠? 자, 그러면 제가 SN이다 라는 요 식을 세워보도록 하죠. 자, 갑니다. 자, 여기부터 하죠. 자, 인테그랄 적분 구간이 여기서부터 0까지니까 여기서부터 0까지입니다. 그럼 여기부터 알아야겠네. 그렇지? 자, 그러려면 이 이차함수랑 얘랑 연립을 해봐야 교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 친구 마이너스 3x 제곱이고요. 그 다음 직선은 2nx 마이너스 n제곱이니까 한쪽으로 넘겨주시면 3x 제곱 더하기 2nx 마이너스 n제곱이 되고요. 인수분해 됩니다. x 플러스 n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n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되네. 얘가 는 0이니까 마이너스 n일 때하고 3분의 n일 때 3분의 n일 때 왜 나오게?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가 3분의 n인 겁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n이죠. 아, 그럼 마이너스 n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3x 제곱이라는 위로 볼록의 이차함수에서 우리 구해낸 접선을 빼셔가지고 적분을 하셔야겠고요. 그래야 넓이가 나오죠. 됐나요? 자, 플러스 자 0부터 여기는 n까지입니다. 접점이니까. 그렇죠? 0부터 n까지는 자 x제곱이라는 이차함수에다가 똑같은 접선을 빼셔가지고 적분을 하셔야 넓이 나오시겠죠. 됐나요? 자, 얘는 계산 과정이니까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이 SN을 좀 구해내야 될 것 같은데요. 와, 이거 시험 때 보면 이거 계산이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산 되게 간단합니다. 아이디어가 있어요. 자, 0, 0이 맞아 떨어지니까 피적분함수가 똑같다면 좀 합쳐 계산을 할 법하죠. 그죠? 그때 피적분함수 잘 관찰해 보시면 이 뒷부분 똑같거든요. 그죠? 조금만 만져주면 돼요. 선생님이 어떻게 식을 쓰나 보세요.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n부터 n까지로 합칠 건데 x제곱 마이너스 2nx 더하기 n제곱 dx에다가 자, 그 다음 더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n부터 0까지 마이너스 4x제곱 dx 하면 원래식이랑 똑같습니다. 자, 잠깐 퍼즈하시고 스스로 이해하셔야 돼요. 스스로. 자, 잘 안 되시면 댓글 다시면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여기는 이제 대칭 구간에 대한 적분이니까 자, 기함수 다 날라가고요. 여기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 맞죠? 여기만 0부터 해서 2배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만큼 계산이 어렵지 않죠? 3분의 1 n 세제곱에 플러스 n 세제곱 이렇게 되고 이 친구의 2배입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가죠. 여기는 자, 마이너스 3분의 4 x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n 0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n 넣은 걸 이제 빼시면 되죠. 마이너스 n을 대입하시면 3분의 4 n 세제곱인데 그걸 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3분의 4의 n 세제곱이 2개, 그 다음 하나 뺐으니까요. 3분의 4 n 세제곱하고 SN식을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 SN에 대해서 가우스 씌웠습니다. 가우스를 씌웠을 때 그대로 튀어나오더라 라고 했죠. 자, 우리 가우스 기호라는 건 이 SN의 정수 부분을 뱉어내는 함수인데 자, SN의 정수 부분이 SN 그 자체래. 무슨 얘기입니까? SN이 그냥 정수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맞나요? 아, 그러면 우리 3분의 4n 세제곱이 정수가 되게 하는 최소 n을 스몰
m이라고 하겠다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3분의 4 n 세제곱이다 라는 게 정수가 되려면 이 3분의 를 쳐내야 되니까 자연수 n, 여기에 소인수 3이 들어있어야겠죠? n이 3의 배수입니다. 그럼 3의 배수 중에 제일 작은 친구 누구야? 당연히 3이죠. 그러니까 스몰 n 값은 3이고요. 그 다음 S3을 마저 구하시면 되는데 3 더하기 3분의 4에다가 여기 27 되겠죠? 27 이렇게 들어가니까 약분 치시면 9, 그 다음 여기까지 하면 36이죠? 그 다음 3 더하면 39가 정답이 되겠죠? 자, 20번 문제입니다. 문제가 워낙 길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딱딱 적어놨는데요. 차근히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일단 용량이 A만큼인 어떤 물통에다가 이제 물을 채우기 시작하는데 중요합니다. 물이 가득 채워지고 난 후부터 이제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이 t만큼 지났을 때 남아있는 물의 양 함수식으로 줬고요. 자, 제일 먼저 t가 4일 때 변화율, 그걸 b라고 둔대요. 쉽죠? 자, 이 함수를 편의상 제가 ft라고 불러보면 t가 4일 때 변화율, 이 친구 미분하시고 4 넣어주세요. 이 소리니까 바로 계산할까요? 자, f't부터 구해보면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8t 더하기 3 요래 되시니까 4 한번 집어넣읍시다. f'4는요 마이너스 48 플러스 32 플러스 33이면 얼마야? 마이너스 13 됩니까? 그죠? 자, b 값은 일단 마이너스 13하고 벌써 구했고요. a 값에서 아마 막히신 친구들이 많을 텐데, 자, 아까 처음 읽을 때 강조했습니다. 물이 일단 가득 차고 나서 그 다음 빠져나가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그 가득 찬 양이 당연히 부피인 A겠죠. 근데 얘는 남아있는 물의 양이잖아. 그러면 남아있는 물의 양이 가장 많을 때가 가득 차 있을 그 상태일 거 아니야. 그죠? 이 친구의 최대값, 그치? 0 이후부터 그래프 관찰하는 거 맞죠? 0 이후부터 그래프 관찰할 때 최대값이 A인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우리 도함수 구해놨으니까 도함수 인수분 해보면 그래프 개형 파악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로 묶어보면 3t 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3 되시나 봐요. 인수분해가 될 텐데요. 그죠? x가 아닌 t에다가 자, t 마이너스 3에다가 3t 플러스 1 요러시면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러면 3하고 3분의 1 자꾸 3하고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서 극소 극대 이렇게 잡힙니다. 자, 그래프 개형 여기다 잠깐 그려볼게요. 자, 음수 개형의 3차 함수가 되는 거죠. 남아있는 물의 양은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신 거고요. 여기가 3이신 건데 0부터만 그래프 보시니까요. 요만큼만 보시는 겁니다. 최대값 t가 3일 때입니다. 즉 a라는 값은 a는 요게 f 함수일 때 f3의 함수값이 되는 거니까 계산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27에다가 자, 플러스 36에다가 플러스 9 되니까 18 하고 계산이 되죠. a가 18, b가 마이너스 13이니까 정답 a 플러스 b는 5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자, 이쯤 되면 아마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 구경도 못 해본 친구들도 꽤 많을 텐데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차근히 살펴볼 텐데 이 문제는 정말 개념의 중요성, 내가 개념을 안다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몸소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일단 fx 함수 0a, b를 절편으로 하면서 양수계형으로 주어졌고요. 자, 결국 적진 않았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fx 함수의 0부터 b까지 x축과 둘러싸인 넓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제가 요만큼의 넓이를 S1이다 라고 불러볼게요. 어차피 따로따로 구할 거잖아. 그치? 요만큼의 넓이는 S2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자, S1 더하기 S2가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됐죠? 자, 그때 fx라는 친구, 자, 라지 fx라는 친구는요 0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얘기했어. 자, 이 표현이 정말 고3 때까지 주구장창 나와요. 윗끝에 x가 들어있는. 자, 여기는 적당한 상수가 들어있고. 근데 이거 의미를 정말 고3 때까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거야. 왜냐면 마지막 문제에서도 또 그 개념이 쓰였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자, 만약에 이 문제랑 상관없이 연습하는 겁니다. 저 표현에 대해서. 자, 제가 gx라는 함수를 어떻게 정의를 해볼 거냐면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뭐 1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3부터일 수도 있고 문제처럼 0부터일 수도 있고 그 문제 정하기 나름입니다. 자, 그때 제가 t-1, t-3, dt 아무거나 썼어요. 요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자, 우리 윗끝이 x일 때 행동 강령은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윗끝, 아래끝 일치시키는 x값 대입하는 거니까 g1 값이 0이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자, 양변 미분하셔야겠죠? g'x는 x-1에 x-3이다. 이 두 가지는 거의 패시브 마냥 보자마자 나오셔야 되는 정보인데, 자, 식으로는 요런데 이게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의미가 중요하겠죠. 자, 보시면 일단 x- 곱하기 x-3이라는 건 사실 문자의 차이지 얘 얘기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윗끝이 x로 주어진 인테그랄로 함수를 정의를 할 때 피적분 함수가 전체 함수의 도함수입니다. 굳이 미분 안 하셔도 보자마자 얘가 도함수구나 라는 거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실제로 식으로 구해보셔도 맞잖아. 그치? g함수의 도함수는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는 중간고사 때부터 도함수를 통해서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추정할 줄 알아요. 그죠? 극대가 1에서 극소가 3에서 생기는 좀 뭐한 거야? 2차 함수가 도함수죠. 자, 지금 도함수가 아래로 볼록의 x절편이 1하고 3 이런 상태니까 우리는 3차 도함수가 어떻게 생긴지 너무 잘 알고 있죠. 사실 도함수 안 거치고도 구할 만큼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죠? 여기가 1, 3,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식의 관점으로 보시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함수니까 적분을 하시면 되고 3분의 1 x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도함수를 보시면 그래프 개형은 다 알 수 있어요. 맞죠? 도함수 그래프 보고 원래 함수의 그래프 개형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분상수만큼은 알 수가 없는데 함수에서 얘가 결정하는 건 y축 평행이동이죠. y절편. 그치? 그러니까 도함수를 통해서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개형까지는 알 수 있지만 위아래로 얼만큼 이동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다른 말로 무슨 축을 결정할 수가 없어? x축을 결정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원래는 그래. 원래는 도함수를 통해서 원래 함수를 추정할 때 모양은 알 수 있지만 x축이 어딘지 알 수가 없다고. 근데 요렇게 이 정적분을 통해서 함수를 정의를 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원함수의 함수값을 하나 알게 되죠. 그러면 잘 봐. 이게 지금 gx 함수인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인데 1,0을 지난데 여기가 x축으로 확정이 돼버리는 거지. 그죠? 여기가 1,0이 돼버리면서 x축을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최종 정리입니다. 이 인테그랄을 정적분으로 정의한 함수 무슨 의미인지 보자마자 아셔야 돼요. 식의 관점으로는 이 두 가지 행동을 하시겠지만, 그죠? 그래프 관점으로는 얘가 도함수니까 얘 보면 원래 함수 그릴 수 있어. 근데 여기에서 x축이 결정이 돼까지, 그렇죠? 이 정보를 보자마자 아셔야 됩니다. 자, 숙지했다고 믿을게요. 여러분 반복을 좀 영상을 하시고, 자, 사실은 문제풀이 영상이지 개념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라지 fx라는 이 함수는 보자마자 해석이 돼야 돼. 아, 이 함수가 도함수구나. 3차 함수에 도함수를 가지니까 이게 4차 함수구나. 근데 0,에서 x축이 결정되는구나. 그럼 됐죠? 우리 도함수 가지고 그리면 되잖아. 자, 저 드르륵 할 줄 알아요. 안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양수경의 3차 함수니까 감소하시다가 증가하시다가 감소하시다가 증가하실 거예요. 여기 넓이가 같으면 대칭 W가 되겠고 여기 넓이가 더 크면 얘가 더 내려갈 거고 알고 계시죠? 자, 이런 상태인데 원래는
도함수 그래프 보고 원래 함수의 모양까지는 알아도 x축은 알 수가 없다고. 근데 0,0을 지난다 라고 해줬기 때문에 0,0이 돼버리는 거죠, 여기가. 그렇다면 x축과 더군다나 이번에는 y축까지도 결정이 돼 버리는 거죠. 요런 표현이라고, 얘가. 이게 라지 fx의 그래프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gt 그래프는 gx 그래프인데요. 그렇죠? 자, gx 함수는 일단 가조건 먼저 해석하고 보죠. 가조건이 라지 f에 대한 얘기니까, 자, 가조건 볼게요. 자, 0부터 b까지입니다. 얘가 0, 그대로 여기가 a, 그대로 여기가 b인데요. 0부터 b까지만 관찰을 하실 때 라지 f 함수의 최대값은 4다라고 하셨고, 이게 대칭 w든, 자, 여기 극소가 음수로 떨어지든, 그치? 자, 여기가 더 올라가든 무조건 구간 안에서 최대값은 얘 이미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함수값이 4라는 얘기가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 얘가 지금 도함수고요. 얘가 부정적분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때 우리 정적분이 필요한 거잖아.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만큼의 넓이란 말이야. 정적분 뭐라고 정의하죠? 부정적분의 함수값의 차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넓이랑 0부터 a까지의 요 함수값의 차가 정확히 일치한단 말이야. 그러면 S1이라는 값은 그냥 4구나가 지금 제가 개념 설명하느라 이렇게 길어졌지만 문제 쓱 보면서 해결이 돼야 돼요. 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S2 구할 건데요. S2는 그러면 이제 같은 이유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함수값의 차, 이만큼이 S2가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나조건 봅시다. 자, 나조건은 이제 라지 g하고 라지 f를 뺀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라지 g 함수를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라지 gx 한번 보죠. 요번에는 절대값 fx라는 함수를 도함수로 쓰겠다라는 거야. 그지? 얘가 아니라 절대값을 씌우겠대요. 자, 절대값을 씌우면 그래프가 자,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겠죠. 이게 도함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도함수가 미분이 안 되는 지점에서 이렇게 놀라시면 안 돼요. 관심 없어요. 도함수는 부호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운 이 파란 그래프가 라지 g의 도함수일 때 이게 계속 함수값이 도함수값이 양수기 때문에 라지 g 함수는 계속 뭐만 한다? 증가만 한다. 이게 중요한 거지. 도함수가 여기서 왜 이래? 왜 이렇게 뾰족해 첨점이야?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관심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갈게요. 라지 g 함수는 다시 절대값 ft 함수가 도함수신데, 자, 그게 계속 양수기만 하니까요. 라지 g 함수는 증가만 하는 함수가 됩니다. 근데 0,0을 지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지나면서 증가만 하셔야 되니까 올라오다가 0,0을 찍고 더 올라가게 되는 그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정확히 그릴 필요 없어요. 경향, 개형만 알면 돼. 자, 노란색으로 그려볼게요. 라지 g 함수는 뭐 알아서 올라오셨겠지. 그치? 관심 없다고. 증가만 잘 알아서 하시다가, 자, 여기서부터 쭉 계속 또 증가만 하시는데 얼만큼? 넓이만큼 증가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게 개념이잖아요. 그치? 이 넓이만큼 증가를 하세요. 맞죠? 자, 그 다음 이 넓이만큼 증가를 하세요. 맞습니까? 그 다음 계속 알아서 증가하세요. 관심도 없어요. 맞습니까? 그럼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S2로 길이가 같구나. 됐습니까? S2, S2 넓이와 이 길이들이 같구나. 자, 다시 이제 나조건으로 갑니다. 문제에서 나조건에서는 y 라지 gx 빼기 라지 fx다 라고 했어요. 라지 g 함수,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증가만 하도록 그려놓은 이 함수랑 처음에 그려놨던 라지 f라는 이 함수의 차이 함수입니다. 차이 함수의 최대값이 얼마다? 7이다. 자, 그러면 세로 길이가 언제 제일 많이 차이 납니까? 당연히 여기죠, 여기. 됐나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7이야. 이 S2가 7이야. S2는 얼마야? S2는 2분의 7이야. 자, 정답이 나왔죠? 따라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4 더하기 2분의 7이 되면서 2분의 15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제가 개념 설명하려고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 내용만 이해됐으면 사실 그래프 띡띡 그려보고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던 겁니다. 잘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고3까지 너무 중요해요. 자, 마지막 22번이고요. 자, 이 표현에 대해서 21번 문제에서 주구장창 개념 설명까지 해드렸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를 모르시는 분은 21번 거쳤다가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에 대한 개념 설명 없이 바로 들어가요. 자, fx 함수는요, 도함수 바로 주어졌고요. 원점을 지난다 라고 문제에서 밝혀줬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fx의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A, B인지 B, A인지까지는 크기 순서가 나와 있지 않은데 사실 나조건에서 주긴 줍니다. 자, 무슨 뜻인지 보죠. 자, 도함수가 요래 생겼으니까 fx다라는 원함수는 양수계형의 3차 함수 되시겠다라는 뜻인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든 여기가 B고 여기가 A든 간에 FA 빼기 FB라는 건 그러면 극값끼리 뺐다는 얘기죠. 그때 양수가 나오셨다라는 거니까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은 값이었다라는 얘기가 되면서 극대가 A, 극소가 B라고 자동 결정이 되죠. 그러면서 나조건은 극대 극소의 차가 6분의 1이더라 라는 정보를 준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에서 극값을 갖는다 라고만 했으니까 A가 1인지 B가 1인지까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자, 그때 극대극소의 차 공식을 줬으니 참을 수가 없죠. 극대극소의 차를 줬으니까 공식 안 쓸 수가 없죠. 자, 2분의 되실 거고요. 자, 도함수가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이기 때문에 자, fx 원함수는 최고차 계수가 3분의 1인 3차 함수입니다. 그 다음 l의 세제곱하고 잡으시면 6분의 1 쳐내시면 l 값이 1이죠. 가로 길이가 1이야. 극대와 극소가 나오는 이 가로 길이가 1이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A가 1이시면요 B가 2가 되실 거고요 아니면 B가 1인 경우 A가 0 되시겠죠. 자, 제가 밑에다가 두 개 케이스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1 되시면 극대극소가 나오는 가로 길이가 1이었으니까 여기가 0 되실 거고 아니면 여기가 1이면 얘가 2 되실 거다라는 얘기일 때 다조건 때문에 이 경우는 탈락이고 여기가 1이면 0일 때 접선 양수인 거 얘가 맞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조건들을 해석을 해봤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그래서 fx 함수랑 0,에서의 접선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해달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프 좀 다시 제대로 그려드릴게요. 자, 이제 3차 함수가 요래 있으신데 자, 제가 이렇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자, 3차 함수가 요래 있으신데 극대가 1에서 나오고요. 극소가 2에서 나옴을 확인했습니다. 자, 0, 적당히 왼쪽에 있으실 때 여기서의 접선을 너무 못 그렸지만 이렇게 갈게요. 자, 여기 접선이 되면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됩니다. 자, 넓이 공식 쓸 수 있는 세팅이기 때문에 여기 x좌표만 알면 끝나죠. 자, 그때 자, 극대 1, 극소 2에서 잡히기 때문에 변곡점의 x좌표가 2분의 3이라면 자, 여기 0 더하기 0 더하기 이만큼은 2분의 9셔야 되는 거 맞죠? 아, 여기가 그러면 2분의 9네. 끝났습니다. 자, 이제 3차 함수 넓이 공식 들어갑니다. 12분에다가 3차 함수 최고차 함계수 3분의 1이시겠죠. 곱하기 가로 길이가 2분의 9 되시는데 요거에 4제곱 처리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번분수 36분의 1에다가 16분의 9의 4제곱, 3의 8제곱. 됐죠? 자, 9 약분하면요. 여기 4 남고요. 3의 6제곱 남았습니다. 그러면 4 곱하기 16분의, 즉 64분의 3의 6제곱이면 729죠. 729 이렇게 되니까 정답이 있습니까?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